최근 흥미로운 발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피막골, 우리가 다 아는 도심 한복판에서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활자와 과학 유물이 나왔다는 소식 이 코너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경복궁에서 고종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대형 화장 실터가 발견됐습니다. 현대식 정화조와 흡사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어떤 화장실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현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선시대 화장실터가 나올 거라고는 궁궐안에서 특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궁궐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왕의 공간은 뭐 없겠죠. 매우틀로 받았으니까. 매화틀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강 같은 거 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는 왕세자 생활 공간이던 동궁 권역인데요. 하급 관리들하고 군인들이 머물렀던 건물 공터에서 확인이 됐는데 2019년부터 보건 정비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좁고 긴 네모꼴로 만든 돌로 만든 구조니까 석조 구조의 화장실이 보인 건데 경복궁 중건 때인 1868년에 건설됐다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의 강제병합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박람회를 열었거든요. 네네. 그 박람회장이 들어서면서 훼손된 것이고요. 한 20여 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쓰인 그 구한말 조선시대의 화장실이 경복궁 터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또 궁궐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네. 우리는 그냥 보였어야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게 안 보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경복궁 배치도라든가 북궐도역이나 궁궐지 등을 보면은 경복궁 화장실은 한 최대한 75.5칸 정도로 집계는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궁궐의 중심축, 왕과 왕비가 정사를 돌보고 생활했던 공간 위주로 조사를 하고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왔을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관리들, 하급 공무원, 일꾼들이 이제 궁녀들 뭐 이렇게 업무를 보고 생활했던 공간을 지금 정비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과 왕비는 화장실을 쓰질 않고 네. 매호틀이라고도 하지만 거기는 개인 해결 도구를 쓰니까 화장실이 필요 없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궁궐 내 관청인 궐내각사터라든지 또 궁녀들의 거처인 민속박물관 부지 이런 그 궁궐 성주 인원들이 많았던 곳에서 아마 화장실 요구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찰에 화장실이 오래된 곳들 있잖아요. 예. 거기 가보면 칸막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칸막이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발견된 화장실에 혹시 그거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그러게요. 이게 지금 그 상부가 좀 날아가고 하부 구조만 남아있기 때문에 칸막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네. 물어보니까 창덕궁 등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화장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칸막이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칸막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지금 화장실 구조가 현대식 시설하고 비슷한 좀 수세식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의 깊이가 1.8m. 잠깐만 생각해보면 갑자기 화장실 얘기하니까 좀 뭔가 이상한데 밤이니까 괜찮겠죠. 그죠? 아니 화장실 얘기가 왜 이상합니까? 예, 어쨌든 깊이가 1.8m고 전체 길이가 10.4m, 너비가 1.4m인데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를 한 개 만들고 물이 나가는 출수구를 2개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물이 유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유입된 물이 화장실에 분변과 이렇게 섞여가지고 부피를 좀 줄여주고 바닥에 가라앉히는 기능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분변에서 분리된 오수는 이게 정화조와 함께 이렇게 출수구를 통해서 궁궐 밖으로 배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현대의 정화조와 비슷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수세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예, 그게 근데 그렇다고 수세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서양하고 좀 다른 것은 서양은 얘기 듣기로는 19세기까지 물이 흘러서 분변을 모조리 이렇게 휩쓸어가는 그래서 이제 하천도로 내어보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화장실 구조를 보면 물로 정화된 분변을 따로 걷어서 비료로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가둬두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물이 들어오는 입수구 높이를 물이 나가는 출수구 높이보다 낮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제 빠진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도 냄새는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로 저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분변하고 물이 만나면 물이 분변의 발효를 원활하게 오히려 만들어서 오히려 악취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섞이면 분변의 부피도 줄어들고 그래서 오염물을 정화시킨 다음에 외부로 배출하는
정화조 같은 화장실 구조였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 완전히 발효된 분변을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월등히 발달한 기술이라고 하고 현대식 정화조 구조와 유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 그럼 물이 들어와서 네. 분변을 좀 씻겨 나가듯이 이렇게 하지만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게 완전히 아니라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가라앉혀 가지고 좀 부피도 줄게 한 다음에 그걸 따로 이렇게 퍼내는 작업을 옮겨서 비료로 쓴다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아, 근데 전체 길이가 10m가 넘는다고 예. 하셨는데 그러면 공중 화장실이었겠네요. 예, 뭐 4-5칸 정도의 대형 화장실이니까 한 번에 한 최대 10명 정도 이용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1인당 1일 분유량 대비해서 정화시설의 전체 용적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하루 한 150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이제 분변의 용량이 줄어든다고 하고 부피가 줄어든다고 예. 하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화장실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더 사람을 수용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물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네. 건물 아래 기초만 우리가 알아낸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화장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는데 유구가 발견된 현재 위치하고 옛 경복궁 지도를 대지어 보니까 화장실이 4칸 정도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보였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화장실 바닥벽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기생충알이 그람당 1g당 18,000건 정도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1g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토된 부여 쌍북리나 익산 왕궁 이건 백제 화장실 유적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양주 회암사지 여기는 조선시대 화장실 유구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 흙에서 그 기생충이 보였거든요. 기생충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치라서 이거는 뭐 화장실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발굴해요? 그러니까요. 좀 끄림칙하고 그런 느낌은 안 드나요? 그 냄새가 좀 악취가 좀 나고 그래서 조금 저도 고고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 화장실을 발굴 조사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수백 수천 년 전에 인간의 삶을 복원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생충알이 있고 예. 각종 씨앗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꽃가루 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대 사람들의 식생활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뭐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 뭐 영양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되고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곧 화장실의 역사다라는 들어보셨나요? 누가 한 말이었죠? 프랑스 작가이자 정치가인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인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살면 화장실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아무데나 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분해가 되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문자 그대로 사람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화장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고의 말처럼 인간의 역사가 결국 화장실의 역사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유목민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정착민이 되고 저장시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한 곳에 모여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유목 이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사실 필요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인류 문명의 역사하고 화장실의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그럼요. 정주하는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하고 그래서 이미 서주시대 그러니까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서주시대 주나라 궁궐에는 똥오줌을 물에 흘려보내는 정원이라는 그런 이 시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수세식 화장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국 역사 속을 보면 화장실에서 빠져 죽은 군주도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 기록도 남겨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전이라는 기록을 보면 노나라 성공 10년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58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2,500년, 2,600년도 되겠네요. 진후 그러니까 진나라 임금이 뒷간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나라 뒷간은 뭔가 굉장히 매우 깊은 독을 묻었는데 뭐 급한 복통이 일어나서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진후가 이제 그 진나라 제후가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빠져가지고 독이 올라가지고 막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뒷간, 변소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중국에서는 측간 또는 측수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후한 시대 자전인데 설문해자 성명 이런 자전을 보면 화장실을 뭐 측, 혼,
청, 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모두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뒷공간에 있는 더러운 곳이다라는 뜻인데 특히 성명이라는 자전에서 나오는 잡, 뭐 이렇게 섞일 잡자인데 그 네. 용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화장실에 사람이 섞여 있다고요? 예. 여러 사람이 썼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렇죠. 공중화장실 같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 원래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고 여러 사람이 뒤섞여서 용변을 본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뭐 1990년대 말이라든가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 구멍만 이렇게 송송 뚫어놓거나 일어서면 보이는 그런 또 공중 화장실이 사실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서에선 화장실은 언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삼국유사에도 이제 화장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해공왕 2년인데 767년이에요. 그러니까 대궐 북쪽의 화장실에서 두 줄기 연꽃이 피어나더라라는 건데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화장실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천하가 어지러울 징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공왕이 사면령을 막 내리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구수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목이 또 보이더라고요. 절대 그럴 리 없는데 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 예나 지금이나 배설물을 처리하는 건 참 쉽지 예.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8세기, 19세기 서울, 그러니까 한양의 그 배설물 처리 이것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것 같은데 그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낙네들이 방망이로 옷을 빨고 있는데 청계천 바닥에는 똥무더기가 쌓여있다. 이 물을 길어다가 집에서 쓴다. 이 위생관념이 이 정도인 서울 시민이 생존하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라고 했고 실학자인 박재가 같은 분은 이렇게 표현을 디스라는 거죠. 자체 디스를. 서울에서는 똥오줌을 날마다 뜰이나 거리에 내다 버리기 때문에 우물물들이 모두 짜게 되고 내 딸의 석주가에 똥이 더덕더덕 말라붙어 있어서 큰 장마 아니면 씻겨지지가 않는 형편이다라고 굉장히 한심스럽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디스를 하죠.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오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서구에서도 비슷했던 거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가 너무 창피할 일은 아닌 게 조선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배설물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처리해야 될 가장 골치 아픈 난제였다라고 하고 오죽하면 부처님과 하나님까지 발벗고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부처님하고 하나님이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활약했던 시기가 기원전 6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불교 사원 주변이 온통 똥오줌밭으로 돼 있어서 부처님이 화장실을 만든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일러줬거든요. 뭐냐면 물을 3번 두드릴 것, 그리고 땅에 독을 묻고 용변을 볼 것, 그다음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뚜껑을 닫을 것, 벽이나 널에 문질러서 바르지 말 것, 돌이나 숯덩이, 나뭇잎으로 닦지 말고 반드시 나무막대를 쓸 것,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뭐랄까요. 아니, 부처님이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성서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보면 너의 부대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부대 안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부대를 거룩해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죠? 재밌는데요. 한마디로 뒤처리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아무데나 배설하지 말고 군대 진영 밖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서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 아까 말했듯이. 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부대 아무 곳에나 막 이렇게 똥오줌을 놓고 방치하게 되면 자칫 전염병이 창궐할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싸워보지도 네. 못하고 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을 텐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게 시족과 부족으로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도시화 형성이 되고 국가가 탄생하게 되고 또 네.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인구 밀도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활한 물 공급이 안 되고 그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삼박자를 갖출 수 없는 한 배설물의 문제를 사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는 없죠. 이게 인류 오랜 수건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쉽게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2세기에 걸쳐서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로마 인구가 한 1000만에서 1500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 규정상에 새 집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야밤에 분뇨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 로마의 풍자시인 유벨랄리스 같은 사람은 밤마다 남의 집 창밑을 어슬렁거리고 싶으면 유언장을 먼저 써놓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죠. 그 시대, 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화장실 만져본 적 있는데. 네.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또 화장실 역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하일이 예. 화장실 역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것은. 예. 그래서 뭐 중세 유럽에서 비 오는 날이면 길 위에 퍼진 그런 동물하고 인간의 분뇨가 뒤섞여서 정말 끔찍한 냄새를 풍겼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곱이 높은 나무신을 신었는데 이것이 훗날에 패션의 상징인 하이힐로 발전했다라는 게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궁이죠. 베르사유 네. 궁전. 네.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성 전체 저도 뭐 가봤지만 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성 전체에 수색 시설을 한 화장실이 한 군도 없었다. 그래서 국왕의 접견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체 높은 여성들은 선체로 풍성한 스커트를 보호막 삼아서 생리욕구를 해결했다라고 하고 신사들은 기둥이나 벽감이나 커튼이나 뭐 이런 뒤에서 소변을 봤다고 하고 그 1789년에 투르농이라는 사람은 물은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고 대기는 오염됐다라고 하면서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다라고 고발을 했고요.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는 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한탄하면서 여름철이면 어디 앉아도 소변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이 사방에 대변이 깔려 있다.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이를 받기 때문이다. 뭐 한양거리하고 뭐 50보 100보죠. 우리 여성들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치마 그렇죠. 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려져서 우리가 아까 매우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슷한 데에서 용변을 해결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오죽하면 파리가 뭐 원형의 변소다라는 오명을 얻었을 정도인데. 원형의 변소요? 그러니까 원형의 변소, 동그란 그런 변소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오명을 얻었고 영국도 사실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1855년에 영국 템즈강을 유람하던 사람의 목격담이 타임즈에 실렸는데 강물 전체가 뿌옇고 희미한 갈색을 띠고 있었다. 더러운 강물에서 난 악취는 끔찍했다. 이제 템스강 전체가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 그 자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뒤처리가 힘들어서 그렇지 화장실 들어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은 분명히 혼자서도 첫날 밤을 지른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경이로운 곳이다라고 하고 당신이 그 어느 것도 몸에 지니지 않는 한갓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겸손의 장소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곳은 인간이 휴식을 취하는 곳이다. 하지만 부드럽게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감행하는 그런 장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장실 그렇죠.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면서 화장실에서 책 읽으시는 분들도 많고 예전에는 뭐 신문도 읽고 그 하잖아요. 뭐 건강에는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색을. 그렇죠. 직장인들 사이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화장실 가서 잠깐 있으면은 뭔가 좀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는 그런 공간의 역할도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가서 또 잠깐이라도 쉬고 오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근데 사실 임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아예 없는 거나 다름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공간에 가서 좀 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화장실에 안 가 잠깐 뭐 이렇게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면 또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서 맛을 보고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 임금님이 받았겠습니까? 건강이 나쁘실까 하니까 확인도 했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임금 자체도 되게 뭐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우리 화장실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또 역사가 숨어 있네요. 청취자 4222님께서 재밌네요. 청결이 최고죠 해주셨고요. 아이디 K7703157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는 변얘기 무궁무진하네요. 이렇게 또 의견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흔적이 없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견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